하거든요. 그래서 본래 이제는 이 임수의 이 시장체계는 무토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트렌드를 읽어가면서 경영 능력, 그다음에 그다음 기업 능력 이런 것을 저는 그런 쪽으로 써먹어야 되는데 기임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인 자신의 이익 이런 거를 살피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가 부족한 것들을 어떤 인식해서 기반 시설을 갖추어서 더 경제적 활동이나 유통을 더 이제는 활성화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보인다. 그래서 어쨌든 임수는 기토도 쓰고 무토도 써요. 두 개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쓰는 것이 좀 방향성이 다를 뿐이지, 뭐, 기토가 있다고 나쁘고, 무토가 있다고 좋고, 이건 아니에요. 임수는 둘 다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나눠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게의 토국수는 이 개수는 이제 지식인데 이 지식을 담는 기토가 있어야지 이게 윤택하게 돼서 여기서 간목이라고 하는 걸 끌어올려서 그거를 배우고 익히는 걸로 해서 이제 을목으로 나가서 경쟁하고 이러면서 성장해 가는 건데 이 개수가 무토를 만나서 토국수를 받게 되면은 이 개수는 이 무토한테 흡수돼 버려 가지고 지식을 습득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공부 이런 애들은 이 개수하고 무토가 천간에 드러나면은 일반적인 공부는 안 합니다. 안 됩니다. 공부를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이제는 어떤 기술을 가리키는 게 낫다. 그래서 경금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기술 개발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제 경금이 이제는 없으면은 좀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경금이 없으면 간목도 쓸 수가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오래 걸려요. 너무 이렇게 목곡도 해갖고 수생목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기술개발 습득을 하는 것으로서 이제는 권해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계의 토국수는 유전적으로 내려받은 지혜를 기토가 담아내고 간목이 수생목으로 제시체계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은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목국토를 한번 볼까요? 자, 목국토는 능력개발 과정을 의미해요. 목국토라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극을 한다는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취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목국토를 하려면 뭐가 우선돼야 돼요? 개갑의 수익목이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간목이 기토를 저는 목국토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 사람은 업무 능력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에요. 천부적으로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 개발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목국토는 뭐가 있냐면 간무의 목국토가 있고 그다음에 을무의 목국토가 있고 갑기의 목국토가 있고 을기의 목국토가 있어요. 그래서 간무의 목국토는 뭐냐면 고객의 욕구를 만족하게 하는 상품 개발 과정의 능력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의 욕구를 만족하게 하는 거, 이 목국토는. 그러니까는 이 무토는 어쨌든 임수와 함께 상품을 다루고 유통시키는 거에서 쓰여지는 거이고 그렇죠. 그래서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또 거기에 따른 고객도 되지만은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간목은 또 뭐냐면 임수라고 하는 외부의 그런 지식체계를 내가 받아서 부족한 경영 능력에 또 활용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의 욕구를 만족하게 하는 상품 개발 과정의 능력과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목의 무토의 목국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갑의 무토를 만나게 되면은 이게 이제는 일반적인 그런 공부가 지금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쪽으로 상품 개발이나 기술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살펴봤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을무의 목국토는
이제 병화가 개입되면은 원래 이 을목은 병화랑 짝이잖아요. 그래서 병화가 개입되면 아주 무토까지 딱 이제는 삼합처럼 이게 이제 짝이 딱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병무가 딱 짝이 되면은 그래서 병화가 개입되면 인간관계의 개발 능력 과정이 되어서 신분 상승을 위한 경쟁적 역할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을목이라고 하는 그 많은 경쟁자들을 이렇게 병화가 을무의 목국토에 이 병화가 개입되면은 여기서 이제는 내가 인정을 받아서 어떤 그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고 그 경쟁력 역할에서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을무의 목국토는. 자, 그 다음에 갑기의 목국토는 뭐냐 하면은 지식체계 개발 과정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갑목이 개갑을 통해서 기토를 목국토로 추월에, 그쵸? 이게 이제 갑목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기토를 타고 나와야 되니까 이것은 지식체계 개발 과정과 같다. 이러한 사람은 공부하는 이런 거에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을기의 이제 목국토는 여기에 이제 정화가 개입되면 이제 짝이 또 돼요. 그렇죠? 을정기로서 목국토가 정화가 개입되면 이것은 을목이라고 하는 목생활을 통해서 정화가 기토에 이제 토에 이제 화로 속에 이게 불꽃처럼 이 안에 잘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과적, 과학기술적 이런 쪽에 연구개발 쪽으로는 이게 능력이 이제 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화가 개입되면 기술 능력 개발 과정으로 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급금이 있습니다. 자, 이 화급금은 직무 수행 능력과 같다. 그죠? 직무 수행 능력 같은 작용을 한다. 화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화급금에는 뭐가 있냐면은 병경의 화급금이 있고 정경의 화급금이 있고 그다음 병신의 화급금이 있고 정신의 화급금이 있는데 이 병경의 화급금은 을목이 있으면은 그죠? 계급 사회에 필요한 지위 상승 능력 및 소통에 의한 대외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을목하고 병화가 짝인데 그쵸? 을병화. 근데 이 을목의 목생활을 통해서 이게 이제는 이렇게 난습한 이 기운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가을로 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과 그다음에 조직원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대부분 그냥 사회생활 전문가로서 자기 처해져 있는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경금까지 갖춰져 있게 되면은 그 마지막 목적지까지 안목으로다가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의 리더자로서 그죠 사장급 관리자급 이상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업무 능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있으면 계급 사회에 필요한 지위 상승 능력 및 소통에 의한 대외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경의 화급금이 있어요. 이건 당연히 기술 사회에 필요한 개발 상승 능력이죠. 그렇죠? 정경의 화급금은 그래서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숙달, 재련, 숙련 이런 거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신의 화급금은 신금은 얼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이제 서리를 이렇게 녹여가지고 해동시키는 거죠. 그렇죠? 정화가 극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병화가 이제는 싹 녹여가지고 해동시키면 이 신금이 뭐가 되나요? 수가 되죠. 이게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 개수는 뭘 합니까? 갑목을 생해주는 거죠. 그래서 개갑으로다가 그래서 해동시켜서 지식사회에 필요한 실력 상승 능력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병화의 신금에 이제는 개갑까지 이루고 있으면은 이것은 아주 깊이 있는 그죠? 이 물이 땅 속에서 마르지 않는 깊이 있는 공부를 추구하고 그것을 깊이 파는 그래서 학문적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정신의 화급금은 경제 사회에 필요한 경영 상승 능력으로서 여기서
임수가 있으면 상품 유통 관리가 되지만 임수가 없으면 재고 상품 관리로 나타나고 재고 상품 관리라고 하는 것은 망했다는 거죠. 뭐 재고가 쌓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 만들어진 상품이 화급금에 의해서 쓸모없는 거가 됐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 임수가 개입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정화는 빛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그쵸? 이 온난한 이제 이 찬 기운이 들어오니까는 이 정화에 의해서 온난한 기운이 돼서 이 신금이 오히려 빛을 얻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게 이제는 그냥 화급금으로다가 이제 화다금소를 시켜서 신금을 싹 녹여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통해서 이렇게 삼자가 관계가 되어져 가지고 이게 신금을 다시 재생시켜서 임수에 의해 다시 담금질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AS와 같다. 그쵸? AS와 같다. 그래서 재고 상품이 아니고 또 새롭게 뭔가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는 이런 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는 우리가 사람으로 비유하면 그런 식으로 능력을 비유하면 이런 식으로 통변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금국목이 있어요. 금국목의 역할은 업무 수행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금국목에는 이제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벽갑인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금과 갑목에 경갑이 있고 그 다음에 신갑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경금이 을목을 금국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이 을목을 금국목하는 게 있어요. 자, 경갑의 금국목은 뭐냐면 싹이 올라오는 곳 물상으로 치면 싹이 올라와서 무성하게 이제 쭉쭉 뻗어 올라가면 가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기운이잖아요. 그죠? 을목이 아직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물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뭔가 막 많은 것들이 막 이렇게 솟아나오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럴 때에 경금의 금국목은 이것들을 속간해 주는 거죠. 속간해서 자리를 띄엄띄엄 이렇게 해줘야지 얘네들이 잘 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에 필요한 절제 능력과 같은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갑의 금국목은 비실용적인 것을 제거하고 뭐 등급제 고객 관리를 통한 가치 활용에 필요한 요소들을 권정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좀 어렵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신갑의 금국목은 이제는 아, 경금의 금국목하고는 조금 다르죠. 경금의 금국목은 어찌 보면은 이제 좀 양기운의 기운으로서의 이제 금국목이라고 치면 신금의 이제는 갑목의 금국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듬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완전히 어떻게 뭐 절제시키거나 그걸 완전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신금으로서는 이렇게 작은 금으로서 큰 기운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다 이렇게 나올 때는 다 완벽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아까 그 경금이 간목을 솎아내듯이 이것도 그와 비슷하지만 음간이 양간을 이제 극한다는 거에서 비실용적인 거, 그쵸? 좀 약간 가지치기 정도 하는 거,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사람 사는 사회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거를 비유를 한다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신금과 간목이 자축 인묘 연령에서도 신갑을 쓸 수 있지만은 원래는 이 신갑은 또 어디서 쓸 수 있냐면 겨울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금과 유술월령에서 신금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때 이 간목은 신임이 이 사이에 이제 개입이 되게 되면은 이제는 뭐냐면 유통하는 그죠 물건을 유통하는 그 과정에 간목은 고객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이 금극목은 그래서 비실용을 제거하는 거고 사람의 사회생활로 비교하면은 그래서 고객 관리를 통해서 가치 활용에 필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좀 권장하고 정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을의 금극목은 뭐냐면은 가치 창출에 불필요한 요소들의 제거 및 결탁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을목은 간목은 줄기와
어떤 기운이지만 을목은 이미 현상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을목은 지역과 가지와 이파리가 일단은 을목 자체가 그 통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한 요소들이 상당히 더 많을 수가 있죠. 그렇죠? 막 빽빽하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쳐내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간추리는 거이기 때문에 어떤 결탁과 같은 그런 의미가 여기에 부여된다.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을의 금극목은 절지를 통하여 자신에게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결국은 금극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가지치기 하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잘 키우기 위해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제거하는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극자, 소위, 절이, 지지, 그쵸? 사지, 수렴, 이위, 발설, 지기, 고왈, 천지, 절이, 사시, 성 그랬습니다. 자, 극이라는 것은 뭐예요? 절제하고 멈추게 하니, 그쵸? 멈추게 하여서 수렴토록 한다. 수렴하게 한다. 그쵸? 어, 그래서 이것은 발설의 기틀이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천지는 절제로서 사시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상생이란 서로 돕고 준비하는 과정이고 상극이란 경쟁을 통해서 검증받아서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생과 상극은 서로 호환하며 순환하는 것으로서 목화의 기운이 극에 이르면 금수의 기운이 수렴하고 금수의 기운이 극에 이르면 다시 목화의 기운이 발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사계절에서는 진술충미가 수렴하고 발설하는 기틀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곧 입고작용과 계고작용이다. 라고 해설을 달았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즉이 목론, 목성, 어하, 살어추, 살자, 사발설, 어외자, 그 다음에 장수, 언해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끊을게요. 자, 즉 목으로서 논하면은 목은 뭐예요? 여름에 성하고 그쵸? 살은 가을이 되니 살은 외부에서 밖으로부터 발설된 것을 안으로 그쵸? 내부 안으로 수렴하고 감추는 것, 그쵸? 비축하고 수렴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살, 정, 소위, 위생 그랬어요. 그쵸? 여기는 자,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살이 곧 뭐가 되는 것이다? 생이 되는 소위 까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목은 한습한 기운으로 수생목과 목생화를 통하여 꽃이 되고 금은 난조한 기운으로 꽃핀 자리에 열매를 맺으니 이것이 숙살지기로 수렴된 결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봄에 공부하고 여름에 실력을 활용하니 가을에 인정받아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가을의 결실이 겨울의 종자가 되어 다시 봄의 기운을 발설하니 이것이 바로 숙살이 생이 되는 까닭이다 라고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대역이 수렴, 위, 성정, 지실. 네,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자, 대역에서는 수렴하는 것이 바로 성정의 실체를 이루고, 그쵸?
이태위 만물 소설 지재언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태는 만물을 설명함이니 이것은 지극하다. 그쵸? 지극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수렴하는 것들의, 수렴하는 것들은, 가을에 수렴하는, 숙살지게 수렴하는 이런 것들은 그런 성정들의 그 실체를 이루는데 그 실체는 바로, 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태는 그래서 만물을 설명하고 있으니 참으로 지극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태는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군학서 방위도로다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수렴하는 작용은 형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택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택계는 바로 금으로 가을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해설을 달았는데 보면은 이 신군학서 방위도를 보면은 우리가 8개가 있죠. 여기 보면 지지에는 밑에는 해자축 수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임묘진 목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는 사오미 화국이 있고 이쪽으로는 신유술 금국을 이루고 있는데 8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여기가 수레방, 여기 수레방이 건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방이 자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축인방, 이 축인방이 강궁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진방이 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진사방, 이 진사방이 손궁이고요. 그 다음에 오화가 바로 이방에 있어요. 이방, 이가 이제는 사오미에서 중앙에 있는 정남방이고요. 그 다음에 미신방, 이 미신방이 공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택계는 바로 여기 백로 추분의 가을 절기의 중앙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신금이니까 이제 완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이게 실체를 이루어서 그것이 바로 이것은 택계이다. 그래서 이거는 만물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태라고 하는 것은 가을을 상징한 것이고 결국은 신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비여인지 양생 고의 음식 위생 그 다음에 연사 시시 음식이 불사 초기이 대장내 그랬어요. 여기까지 일단 끊을게요. 굉장히 기네요. 자, 여기 일단 이 한 문장을 설명해 보면 자, 비유하자면 사람의 양생과 같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고의 음식이생 그랬죠. 한결같이 마시고 먹음으로써 살아가지만 그쵸? 살아가지만 연사 시시 음식이 불사 그랬죠. 한결같이 마시고 먹으려고 살아가지만은 이것이 이걸 수시로 그죠? 시시때때로 수시로 마시고 먹기만 하고 그쵸? 먹기만 하고 뭐였냐면은 장래에 대비함으로써 장래를 대비함으로써 이거는 이제는 초기는 구름 이게 초자가 이제 작을 초 그다음에 이 기자가 이제 굶주릴 기자인데 그 이거는 뭐냐면 장래를 대비함으로써 조금도 그쵸? 조금도 굶주리지 않고 이거는 저는 쉬지 않는다면 그죠? 쉬지 불사 않는다면 이 얘기죠. 않는다면 인수 기능 구호 그랬어요. 않는다면 사람의 수명이 그쵸? 능히 어찌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생에 있어서 음식은 매우 중요하긴 해요. 그러므로 하지만 식탐을 절제하는 것이 바로 또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이렇게 이 사계절에서 절제하고 이렇게 상극으로서 상생을 한 번씩 절제해 준다는 것은 사람의 양생과 같은 건데 그런 건데 그렇게 한 번씩 쉼으로 해서 또 발설이 기틀이 된다. 그 사람의 양생도 계속 먹기만 하면 안 되고 한 번씩 쉬어서 이렇게 중간에 공간을 둬야지 그렇게 절제하는 것이 있어야지 장수할 수 있다. 그것이 이렇게 자연에서의 상극이나 또 우리 사람의 그 양생이나 같은 이치이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시이 사시 지운 생여 극 동용 그 다음에 극여 생 동공 그랬습니다. 자, 이로써 본다면 사계절의 움직임에 있어서 생과 극의 효용이 같고 그쵸? 그 다음에 극과 생의 공이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고 극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계절의 움직임을 본다면은 그 쓰임과 효용이 생이나 극이나 다 같고 또 공에 있어서도 또 같은 이치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